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10일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지금 여의도에서는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성대하게 거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 관련 동향은요 잠시 후에 제가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도해 드리기로 하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충원 참배가 끝났다. 그 현충원 참배 시에 방명록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러한 말을 썼다라고 하는 그 정도 내용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순국정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 인사를 할 때부터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이제 보도가 되게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 활동도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출범식과 관련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한 명 한 명 이 내외가 악수를 나눴고 검은색 워처 원피스를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김건희 여사 목인사를 가볍게 하고 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내외는요 꽃다발을 들고 나온 어린이들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와서 현충원 참배를 하고 국회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초청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맞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 뉴스를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말이죠. 어젯밤 10시 35분쯤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보배 드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이죠, 오늘 취임식 테러하겠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와서요 경찰이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젯밤에 말이죠,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 하실 분을 구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까지 언급했고요. 6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다시 또 이 사람이 추가 글을 올렸는데요. 수류탄 테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다고 장난스레 쓴 글이 국가폭동 모략이라니, 이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다. 이 정도로 개개인의 말할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아무리 세상이 잘못돼도 입을 다물고 살겠다. 말할 권리도 없어져 버린 대한민국이 무섭다. 이게 정말 헷갈리는 게요. 분명하게 수류탄 테러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까지 언급했는데 느닷없이 말이죠, 사람을 구한다. 이게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정말로 이런 정신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의도를 말하자면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철저한 그리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요 이 작성자 신원을 파악 중에 있고, 이 국수본에서는 그래서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또는 일선경찰청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는 이러한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제 15시간에 걸쳐서 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청문회 중에서 이 몇 가지 특이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전반적으로 한동훈 청문회는요 민주당의 완패로 끝났다. 이거는 뭐 다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욕성, 고성, 막말, 아수라장이 됐다. 이것도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그야말로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니까요. 법무장관 후보자답게 말하자면 질문이 오고 또 이 답을 한 이 부분. 우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성남 풋볼 클럽 사건. 대기업들이 160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 이런 거에 관해서요 검찰 수사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여죄가 확인되면 이것은 덮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굉장히 앞으로 이 정치권의 하나의 큰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언급을 했냐면요, 검경이 수사 중에 있는 성남 풋볼클럽 사건에 대해서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월성원전, 라임 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요.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하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경선 때 쭉 한 얘기가 뭡니까? 사건을 수사하다가 죄가 될 제목이 나왔을 때 그거를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현 민주당에서 이거 보복 수사하겠다는 거나 그래서 얼마나 이 선거 국민에서도 이 보복 수사한다라고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비판했습니까? 그 맥락과 똑같아요. 지금 현 정권은 이제 현 정권이 아니죠.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언급드린 대로 권력 실세의 최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딱 올라가 있었잖아요. 의혹이. 이게 뭐냐면 월성원전, 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 그 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런 사건들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일사불란한 수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덮었다, 깔아뭉갰다, 그리고 이 수사를 고의로 안 했다, 이러한 의혹을 받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올 경우에는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이거 수사해야 되지. 이게 그야말로 이 권력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무죄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는데, 이러한 이 말을 가지고서도 민주당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게 이 보복 수사다 해서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이 되겠지만은, 한동훈 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공격의 수위가 굉장히 빠르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요, 또 지금 어제 청문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난리가 났고, 또 이 엄마 아빠 찬스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일부러 침소 봉대해서 또 난리를 피웠고, 이게 이제 어제 이 이 청문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조국 수사, 이거를 과잉 수사라고 비판하고, 이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도 최선을 다한 수사였고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청문회 청문회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민간인이 고문했다라는 얘기, 이것과 관련해서요, 윤호중과 유시민을 소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인가 하면, 바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민간인 고문한 사람이 바로 유시민과 그 다음에 윤호중 아니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1984년도에 있었던 서울대 프락치 사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84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요,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4명의 민간인을 감금하고요, 프락치 활동을 했다, 이러한 자백을 강요하도록 폭행한 사건이 서울대 프락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윤호중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실형을 살은 바 있어요. 이것이 이제 또 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거론이 된 전후 사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이제 이번에 이제 우익당 탈당한 민영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민영배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가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어요. 설전을 벌이다가 민주화운동 민간인 고문 사건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요, 현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점을 굉장히 부각하고 역공에 나섰어요. 민 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느냐, 민영배가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으로, 이게 비둘기 태우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비둘기 태우기가 뭐냐면, 피의자를 무한정 밖에서 대기시킨 뒤에 돌려보내는 식으로 압박하는, 이게 수사 일종의 고문이나 마찬가지죠. 비둘기 태우기 수법으로 과잉 수사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민영배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 민간인을 고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진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러면서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서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검수한 바, 이거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비둘기 태우기 설령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고치면 되지, 검찰 자체의 수사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영배가요, 잠깐만요, 민중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민간인을 했다고 하셨나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민영배, 그래 자료를 좀 제출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공격과 방어가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유상범 의원이요, 바로 여기에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84년 프락치 사건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물으면서 당시 신문 기사가 담긴 패널을 꺼내 들었어요. 유상범 의원이 이 패널 꺼내 든 이 패널에는요, 붉은 글씨로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현 민주당 지도부와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 많이 관여됐다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말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안다라고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밝혔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서울대 불학제 사건 84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2004년도에 총선에 출마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저를 조작으로 엮어놓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당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폭행 피해자는요, 유시민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유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왜냐?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했다는 유시민 이사장 표명, 이거는 허위사실 맞아. 그러나 이를 기재할 때 유시민 이사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는 표현도 과장됐다라고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느닷없이 말이죠, 느닷없이 윤호중과 유시민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될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청문회가 이루어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청문회와 관련해서요, 우리 한동훈 후보자 측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들어왔느냐, 이 김경률 회계사가 들어왔어요. 김경률 회계사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이 민간인 이익 환수 조항 빠진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는지 이 회계학 전문가니까요, 굉장히 잘 풀어댔고, 그 다음에는 조국 사태 때 조국 펀드 이 문제점을 갖다가 신랄하게 이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가지고요, 크게 조국 사태를 말하자면 수사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준 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 찰진보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마찬가지로 이 김경률 회계사요, 이 한동훈 청문회에서 소신껏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요, 이 민주당 측의 대장동 주범이 윤이라고 주장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렸다. 그래서 어제 일본 이제 표현에서는요,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이 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많은 역공을 또 퍼부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이 청문회장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발언한 내용들, 특히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두고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청문회 민주당 측 의원들하고 증인 간에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우선 조수진 의원이요, 내로남불 행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모 의원 성희롱 사건에서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은폐한다, 철저히 은폐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요,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 사건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게 하라. 기밀 누설 행위다. 어떻게 성희롱 발언이 공적인 회의에서 기밀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은폐가 실패하면 조작을 한다. 그러면서요, 쌍기억이냐, 예? 쌍기억이냐, 쌍디귿이냐는 등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다, 아니다, 쌍디귿으로 시작되는 건데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윤리심판을
원의 직권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 이 최강욱 의원 이 사건을 갖다가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태도 또 비판하고 있어요. 대장동 때는 처음에 단군 일의 최대 치력이라고 하다가 저를 비롯해 여러 언론 시민사회를 통해 은폐한 게 드러나게 되니까 조작한다. 그러면서요.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렸다. 그래서 여기서 짓거렸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공격을 해 퍼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경률 회사 말언을 마무리하겠는데 첫 번째 은폐한다, 두 번째 조작한다, 3단계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수사하기 위한 조직들을 무력화한다. 이렇게 방어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5년 동안 권력형 범죄, 경제범죄에 대해 어떻게 했느냐? 수사기관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면서 이 서울 남부지검 이거 추미애가 한 거잖아요. 증권문제 합수단 폐지한 문제를 또 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김남국이가 나서가지고요. 청문회와 무관한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민영배 의원이 문제제를 제기하자 흥분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문답할 자격을 가진 증인인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고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비난만 해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심지어 의원한테 화내고 노려보느냐, 짓거린다는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퍼부으니까요. 김경률 회계사 화내지 말라면서요. 그럼 본인 모습은 어떠세요? 라고 또 반박을 하고 나섰고 박광훈 법사위원장이야 증인 발장 푸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김경률 회계사 이런 자세도 안 됩니까? 라면서 다시 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증인이 얘기한 내용 어제 청문회 본질과 언뜻 보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 연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최강욱의 성희롱 발언 이거 민주당 심판원의 조사에만 맡길 겁니까? 이거 반드시 말이죠. 더군다나 2차 가해까지 범했잖아요. 사법 심판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장동 문제 이거 왜 청문회 발언이 아니냐 그리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거 폐지한 거 왜 청문회 관련 발언이 아니냐 그런 민주당의 공세 이 포인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요 이 청문회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